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무려 2500년 전의 지혜, 바로 공자의 논어에서 현대사회의 평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거예요. 자,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?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을 때 그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 말이에요. 이게 요즘 우리만의 고민 같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2500년 전 공자의 제자였던 자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내놨습니다. 과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? 자, 자장이 제시한 개념은 아주 강력한 비유에서 시작합니다. 바로 하류라는 개념인데요. 말 그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가장 낮은 못을 뜻합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군자는 하류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는데 세상의 모든 악명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. 와,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? 모든 나쁜 것들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라니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말입니다. 일단 한번 하류라는 부정적인 위치, 그러니까 안 좋은 평판이 찍히면요,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도 마치 자석처럼 나한테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. 우리는 이걸 평판부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쌓이는 것처럼 한 번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갚기 힘든 빚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핵심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환경,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환경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아마 이 말 다들 아실 거예요. 근묵자흑.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. 이게 그냥 옛날 말이 아니고요. 주변 환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.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가 바로 이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죠. 맹모 삼천지교. 아들을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잖아요. 처음에는 예인들 곁에서, 그 다음엔 푸주간 옆에서 살다가 아이가 자꾸 그런 것들만 따라하니까 결국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서야 비로소 안심했다는 거 아닙니까?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.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내 색깔을 결정하는 게 놀랍게도 나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바로 그 옆 사람의 색깔이 나를 물들인다는 거죠.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지점이죠. 이게 한자를 뜯어보면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. 보세요. 주라는 글자는 실사변에 목숨 수가 합쳐진 형태인데 평판이라는 게 마치 긴 실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행동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. 한번 엉키면 풀기 힘들겠죠? 그리고 악이라는 글자는 더 재밌어요. 버그 마음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남을 해치는 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낮은 곳에 안주하는 상태,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.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? 자, 그럼 하류를 피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어떤 마을에 두 리더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. 한 명은 유하라는 이상주의자입니다. 도덕, 협력,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죠. 다른 한 명은 강주라는 현실주의자예요. 이상은 무슨 당장 먹고 사는 문제, 자원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칩니다. 위기가 찾아온 거죠. 이상주의자의 말대로 서로 돕자니 너무 느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. 그렇다고 현실주의자의 말대로 힘으로 자원을 뺐자니 마을 공동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질 판입니다. 정말 진퇴양난이죠. 바로 그때 마을의 한 현명한 어른이 해법을 내놓습니다. 자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하라는 겁니다. 이상과 현실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의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. 이게 바로 하류를 피하라고 했던 자장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입니다.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. 도덕과 신뢰가 결국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현실적인 전략적 기반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하류라는 평판의 중력이 얼마나 무서운지,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,
또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내 안을 갈고 닦는 노력, 그리고 내가 머무는 바깥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전략.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. 둘 다 잡아야만 나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평판이라는 건요, 내가 혼자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어쩌면 내가 선택한 그 환경이 나에게 매기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것일 수도 모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.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나를 더 높은 곳, 상류로 이끌어주고 있나요?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류로 끌어내리고 있나요?